희망의 나는 제목은 이겁니다. 감사의 습관, 포지티브 라이프라는 제목으로 준비해봤는데요. 요즘에 특히 이번 주 제가 많이 했었던 게 아무래도 2023년을 맞이했잖아요. 그래서 올해 어떻게 보낼까라는 약간 목표라든가 큰 버킷리스트 같은 거를 요즘에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도 동시에 작년에 2022년에 해왔던 일들도 많이 생각하고 또 반성하고 이런 거 많이 내가 잘 못했구나, 이런 거 그래도 많이 도전했구나 라는 것을 하나하나씩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의 인생에서 탑 5에 들어가는 정도의 굉장한 큰 도전을 했습니다. 저한테 있어서 큰 도전을 했거든요. 어떤 도전이었나고 하면 바로 이겁니다. 시작이라는 카워의 노래를 작년에 마지막 날에 12월 30일에 이 무대에서 불렀거든요. 엄청난 도전이었습니다. 왜? 저는 음진이다. 굉장한 음진인데요. 제가 처음으로 내가 음지구나 라고 알게 되었던 약간 계기가 있었는데, 그게 초등학교 4학년 때였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음악 시간에 그 시험이 있었거든요. 근데 세 명씩 앞에 나가가지고 그 뭔가 과제곡을 불러야 되는데, 그날에 저도 다른 남자 2명과 함께 앞에 나가가지고 노래 불렀어요. 노래 불렀는데 듣고 있는 반 친구들의 표정이 이상한 거예요. 왜 긴장하고 있는 건가 싶을 정도로 정말 열심히 부르고 있는데 표정이 이상하더라고요. 근데 노래 마치고 나서 선생님이 하는 말이 이 말이었습니다. 가기야마가 너무 음을 못 맞추고 목소리 되게 크게 부르니까 옆에 있는 다른 투명의 그 노래를 하나도 못 들었다. 다시 한번 불러줄래요? 라는 그 말을 하셨거든요. 그 말을 듣고 제가 음지구나 라는 게 알게 되었거든요. 심지어 제가 그 시험 끝나고 마치고 자리에 앉았더니 옆에 있었던 친구가 내가 같은 과제곡이 다 나왔는 줄 알았는데 너는 왜 다른 노래 불렀어? 라는 약간 그런 식으로 놀렸거든요. 그리고 나서 저는 진짜 앞으로는 사람들 앞에서 노래 부르면 안 되겠다 라고 결의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친한 친구 아닌 이상 같이 노래방 거의 안 가거든요. 만약에 여기에 저와 함께 노래방 가본 적 있다고 하시는 분은 정말 저와 친한 친구예요. 좀 친하지 않으면 너무 부끄러워서 너무 두려워서 노래방 같이 못 갑니다. 자신감 너무 없어서. 그래서 작년에 같이 이거죠. 시자 노래 같이 부르자라고 어떤 약간 전년 친구가 얘기했을 때 굉장히 마음이 무거웠어요. 저한테는 2가지의 선택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부른다, 두 번째 거절한다. 이런 2가지의 선택이 있었어요. 굉장히 이것 때문에 저는 힘들었습니다. 이 뭔가 제가 불러야 되나 아니면 거절을 해야 되나 생각할 때마다 일단 머리가 아프고요, 위가 아프고요, 뭔가 부르면 인생 망할 것 같은데 라는 점점 제가 부정적인 약간 미래를 상상하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일도 약간 집중하기 어렵고 되게 힘들었어요. 그만큼 저한테는 사람들의 앞에서 노래 부른다는 게 굉장한 도전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같이 밴드를 했던 선만 밴드 멤버들의 덕분에 저는 많은 감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선만 밴드들이 왜 선만 밴드라고 하냐고 하면, 여기 보통 여기서 부르는 밴드가 한입은 밴드잖아요. 근데 이때는 한입은 밴드의 일부 멤버와 또 다른 청년들이 함께 밴드를 했었거든요. 그 중에서는 처음으로 베이스나 기타를 배우고 하는 친구도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앞으로 노래를 잘 부르고 공연도 잘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하는 그런 밴드였습니다. 그 소망 밴드에 어떤 멤버가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정말 노래 부르는 곳에 엄청난 부담감 느끼고 너무 조금 마음이 힘든다고 하면 안 불러도 된다.
자기들은 다른 사람을 뭐 섭외할 수도 있으니까 편하게 생각하고 교정해주면 좋겠다라든가 제가 뭐 그래도 뭐 조금씩 연습하고 있었는데 굉장히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것 같대요 라거나 계속 뭐 응원해주고 격려해주고 저를 배려해 주셨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소만 밴드 멤버들의 약간 그런 배려심이나 그런 격려를 들으면서 제가 점점점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진짜 불러야 되겠다. 라고 결심했습니다. 네, 제가 불렀잖아요. 아마 댓글 아마 남아 있을 텐데 이때 불렀더니 댓글에다가 이 댓글에 하나 올라오더라고요. 10년 전에 목사님의 노래와 비교하면 너무 나아졌다. 네, 제가 아는 사람이 올리신 거죠. 10년 전에 제 노래를 들으신 분이 아무튼 그런 약간 좋은 평가까지 해주셔서 되게 감사하기도 했고요. 저 이번 일을 통해서 이런 것을 하나 알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의 마음으로 열심히 준비하려고 하니까 일단 용기가 많이 생겼고요. 멤버에 대한 신뢰도 많이 느끼게 되었고 또 제가 많이 노력을 하게 되더라고요. 실은 감사의 마음을 느끼기 전에는 일단 조금씩 연습하고 있었지만 열심히 연습하지 않았거든요. 일단 비하고 싶다, 어떻게든 더 만지고 싶다라는 마음이, 부정적인 마음이 더 있었기 때문에 너무 용기도 못 내고 믿을 수도 없고 그렇게 노력하지도 못했던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감사의 마음을 느끼고 이제 해야 되겠다 라고 하니까 저 스스로가 너무 포지티브한 상태가 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던 기간이었습니다. 저와 이 감사의 마음을 통해서 포지티브한 상태가 된다. 이 부분은 실은 제가 존경하는 문선명 선생님이나 한학자 존재님에게도 동일하게 많은 그런 경험이 있으시더라고요. 자, 하나만 그 스토리를 소개하고 싶은데 문선명 선생님께서 1980년대 덴버리에 들어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왜 덴버리에 들어가게 되었냐고 하면 문선명 선생님께서 미국에서 선교 활동 시작하셨을 때 종교 활동하기 위한 기금을 본인의 이름으로 본인의 이름에 로 되어 있는 은혜 계좌로 넣었거든요. 보통 미국에서는 종교 지도자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은행 계좌에 종교 활동에 대한 기금을 넣는 게 전통적인 관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문선명 선생님도 그렇게 했는데 3년 동안 거기서 발생되는 이자 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를 안 했다로 해가지고 다르세 혐의를 뉴욕 경찰청에서 기소하게 되거든요. 근데 보통 그런 거 안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안 해도 되는 그런 것 때문에 뭐 재판도 받게 되고 결국에는 덴버리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까지 일이 완전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경찰 쪽에서 문선명 선생님에게 하나 제안을 합니다. 이대로 미국으로 떠난다면 덴버리에 안 들어가도 된다. 근데 미국에 이렇게 남고 싶으면 들어가야 된다라는 두 가지의 선택이 받게 돼요. 그렇다면 보통 사람이라면 실은 뭐 감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뭐 밖에 뭐 외국에 나가 있는 게 더 낫잖아요. 아무래도 이때가 문선명 선생님께서 이미 60세 넘는 나이셨어요. 그런데 자기 나라도 아닌 미국에서 감옥에 들어간다는 게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선명 선생님께서는 덴버리에 들어가셨더라고요. 간다라고 결정하시고.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이 사건이 왜 이런 결정을 하셨을까,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결정할 수 있었을까라는 게 되게 궁금해졌습니다. 그랬더니 딱 덴버리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불평을 하면 안 된다. 세워진 이 차에서 감사하고 감사함으로써 완전히 하나가 됐을 때 큰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라는 말씀하셨습니다. 상황을 봤을 때는 너무 억울하고 비참한 상황인데도 문선명 선생님께서는 그 상황에서 감사한 마음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덴버리 사건 이후에 실은 다른 종교들이 이렇게 종교 비판을 하면 안 된다
해가지고 다른 기독교라든가 다른 종교가 하나가 되어서 문선명 선생님을 지켜야 된다라는 운동까지 하게 되더라고요. 정말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근데 인생을 봤을 때 문선명 선생님이나 한학자 존재님의 인생을 봤을 때 다 똑같대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 비참한 상황 속에서 사람을 미워하고 또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한 마음으로 넘어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생활을 한다면 주변을 더욱 행복하게 할 수 있고 축복을 가정과 사회와 나라와 세계로 넓혀 나갈 수 있으리라. 그리고 한학자 존재님의 좌우면도 어제보다 오늘 더욱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갈고 라는 좌우면을 갖고 계시는 정도로 정말 감사한다는 것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실천하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저는 이 감사한 마음이라는 게 내가 네거티브하게 될 만한 환경에서도 나를 포지티브하게 만들고 용기와 도전의 힘을 주는 그런 마음이라고 이 사건, 저도 느꼈던 그 경험을 통해서 전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많은 뭔가 책이나 유명한 분들이 이야기를 들으면 포지티브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 하시잖아요. 근데 포지티브한 성격이라는 게, 인격이라는 게 하나의 교리를 통해서는 할 수가 없죠. 자기는 내일부터 포지티브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게 가능해요? 어렵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제안하고 싶은 게 포지티브한 인생을 보내기 위해서 감사의 습관을 만드는 것부터 시작하면 어떨까라는 부분을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생각을 바꾸면 행동이 달라지고 행동을 바꾸면 습관이 달라지며 습관을 바꾸면 성격이 달라지고 성격을 바꾸면 운명이 달라집니다. 여러분들의 하나의 생각이 하나의 생각으로 운명이 달라집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그 말의 습관 함께 만들면 조금씩 저희들은 분명히 포지티브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거고 그만큼 행복한 삶을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도 이런 거를 좀 실천하고 싶다 올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게 2가지 이야기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하나는 감사일기. 제가 생각해보니까 진짜 많은 감사를 느끼더라고요. 근데 시간이 잊어버릴 수도 있죠. 그래서 자기가 그날에 느끼는 아니면 그 주에 느꼈던 감사한 일들을 노트나 아니면 어딘가에 메모하는 그런 실천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항상 저 옆에서 저를 도와주고 사랑해주는 와이프에게 제가 일본 사람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감사하다라는 말을 많이 안 말하거든요. 그래서 감사를 느낄 때마다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기라는 것을 실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올해는 감사의 습관을 만들려고 하는데요. 함께 저와 함께 감사의 습관을 만드시면 어떨까 제안을 드리고 오늘 힘한 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